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27일 일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서울 구경주에 세계 일곱의 대상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드디어 올 시즌 첫 번째 대상경주, 세계 일곱의 대상경주. 자, 3월에 개최될 서울 마주협회 장배 예선전 성격의 경주가 되겠고요. 3세 이상 국산 최강의 마필 단거리 최강자를 결정하는 첫 번째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에 펼쳐지는 세계 일곱의 대상 경주는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종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좀 더 유리한 선행이든 그 페이스에 맞춰서 뛰어줄 수도 있는 6번마 사토리얼은 편성 자체 전개 우위를 좀 더 강조 드려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거리를 줄여서 내려와 있는 3번 마음껏 달려 입장에서는 선입권에서 충분하게 자기가 대시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 한다면 10번마 부름비의 최근의 성장 자체의 능력은 충분히 다시 한번 변화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번 제품같이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게이트 조건 상당히 좋죠. 직전 외곽 약편성이었다 하더라도 그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나서줬던 선행력은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레이스랜에서 가장 유리한 마필은 아무리 판단해봐도 온마 백투백밖에 없습니다. 거세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고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면서 자력으로 입상할 수 있는 추임력을 갖춘 온마 백투백 좋아지고 있다면 이번 편성에서 같이 있다고 평가해야 될 텐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요. 직전에 보여줬던 초반 스피드라면은 요 편성에서 3번 이 썸씽 노바디노는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가운데 조심스레 데뷔 후 첫 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단순히 편하게 선행 나서 버틴 게 아니라 다소 경합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하며 입성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일입니다. 이제 9번 대천보호의 연투기 대치 높게 평가하고요. 거기서 이후에 두 번째 경주 체중 좀 회복해 나온다라면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12번 이 플레이 스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5번 비카스쿠프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전력입니다. 훈련 강도가 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걸음만으로도 선행과 선입을 자유롭게 오가하며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뛰어왔었던 전력이 주행심사 재심 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탁월하게 힘부터 있는 모습 속에 여유 있게 주행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번 원더 프리딕션은요. 본인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면서도 라스트까지 오히려 격차를 더 벌려나가는 그 걸음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8번 스카이스톰인데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말 스스로가 원더 프리딕션과 함께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부분이죠. 3번 투데이도 도전 가능합니다. 이미 직전 그랑프리를 통해서 거리 적성의 불안함은 이미 극복을 했고 청담 도끼와 자웅을 겨룰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이번 편성 안 될 거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4번 그레이트 킹입니다. 이번 편성 정상 출발을 해내는 한에서만큼은 앞선에서 매우 경쟁력 가장 높은 말, 경합까지 이겨낼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14번 전보블레이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북의 목의 모두가 극단적인 장거리 열통의 말입니다. 중장거리 열통의 말인데 특이하게도 이 말만큼은 기존의 그 자마들과는 다르게 스피드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말도 있고요. 최근에 연전 연투를 이어가는 마필 일단 눈에 띄는 가운데 자, 어느 정도 인기마로 부각될 마필에 허점은 없는지 또한 이 늘어난 거리에서 코너 4개짜리에 도전하는 마필 중에서는 어떤 말이
충분히 전력을 보일 수 있을지 다각도로 분석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경주 서울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m 경주가 첫 번째 경주라서 좀 낯서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의외로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될 전망입니다. 거리 경험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대결 구도로 우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거리 경험이 있는 말의 대표 주자는 2번 불의 고리가 될 것이고요. 아닌 말, 상승세의 말들이죠. 8번 금화킹덤, 9번 이스트 쾌남. 저는 거리 경험이 없어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말들의 선전을 우선 기대해 봅니다. 자, 8번 금화킹덤 같은 경우에는 승급 전에 더 빨랐던 흐름 속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금 미숙한 경주 운영이 아니었나, 좀 경주 운영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상대마들이 워낙 셌었던 것도 있었고요. 무거워진 주로에 대한 적응력도 뭐 직전 경주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오히려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애니멀 킹덤 부계 쪽의 그 혈통 자체가 길죠. 예. 충분히 길게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전개상으로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뛰어주는 그 걸음, 경주 운영, 직전보단 다소 느려지는 이 흐름까지 8번 금화 킹덤이 늘어난 거리를 적응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9번 이스트케란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계속해서 단거리에서 가능성은 있는데 결정력이 부족했던 모습이 아쉬웠던 말입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거리를 늘리는 시도 속에 걸음 늘어난 신장세 걸음을 활용해 보겠다라는 의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브레고리는 공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감량 기술을 선택을 했던 것이 약이 될지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능력마죠. 말 자체로 봤을 때는 이번 브레고리는 능력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일 상태 이상이 없다면은 브레고리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11번 위스터 터너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거세후 첫 출전이에요. 당일 체중이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아마 덜 빠져서 나올 것 같은데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거세를 한 이후 역시 그 농땡이 땡땡이지를 순말기지를 잡기 위해서였다라는 부분 조금은 더 수월해진 기수와의 호흡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금화킹덤을 중심으로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 역시 굉장히 가능성 높은 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보여준 모습상 이번 브레고리를 조금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1번 미스터 터너 이미 현등급 검증된 추임력 좋은 말의 가능성도 똑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복병은 7번 스칸다라는 말을 보고 있는데 10월달 경주에서는 출발이 안 좋았지만 초반 스피드도 갖춘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변 병력으로 병력에 비해서는 좀 공백이 좀 길었습니다. 휴양을 다녀온 뒤에 훈련 상태 매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에 늘어난 거리에 오히려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인데 7번 스칸다의 앞선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7번 스칸다라는 말은 사실 데뷔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이에요. 잘생겼어요. 체형이 상당히 좋고 듬직하게 잘 멋지게 잘생긴 그리고 주폭도 상당히 좋고 훈련식으로는 상당히 좋죠. 단 성적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직전에는 한 번 속았어요. 훈련 내용도 좋길래. 속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마방 관계자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솔직히 저는 기대보다는 못한 걸음이고 이 말의 능력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다이얼드인 자마들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스칸다만큼은 저는 확실한 능력 보여주기 전까지는 추천드리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스칸다가 선전해 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우선은 이번 경주도 김정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정리가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능력 자체의 우위는 이번만 불의 골이죠. 뭐 휴양은 길어졌지만 병력 없이 의도적인 휴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5도 전승규 조교사 자체가 도입 당시부터 이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피력했던 부분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좀 뒤늦게 성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계하는 걸음 문성혁 기수라도 이제 장거리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이제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1번 미스터 터너가 이제
거세하고 나서 출전이긴 합니다만 마필 안정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 8번 금화킹덤은 더할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저는 10번마 맞잡은 선 한번 여쭤볼게요. 뭐 전형적인 추위권의 모습으로 딱 빅투아르 기수와 기승술이 딱 떨어진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뭐 9월과 11월의 입상 자체가 우연이 아닐 만큼 잘하고 입상이었었고 직전은 승급전에서 이제 차분하게 타이밍이 좀 늦어지면서 빠른 페이스 생각보다 이제 기존에 뛰었던 페이스보다 빨랐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발주 보완까지 하면서 좀 의지를 많이 불태우고 있어요. 사실상 이번 레이스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잡은 선도 한 템포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준다라면 능력 자체에서는 의심할 탄력 자체에서만큼은 기대주를 걸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는데 10번만 맞잡은 선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복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위험하냐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겁이 나요. 맞잡은 손은. 흐름이 조금만 느려지면 언제든지 올라옵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그만큼 이 말과의 호흡이 상당히 좋고요. 이 말의 추입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낸다라는 부분이고 직전 경주는 승급전이었지만 어차피 추입마였던 크레모아 파워가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였고 아쉬웠던 대목은 맞잡은 선이 이제 외곽을 돌고 올라오는 전개를 주로 하는데 그때 당시 외곽 돌던 말들이 모두 전멸을 했었던 주로 흐름이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맞잡은 손이 다시 한번 외곽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일 체중 좀 조금만 불어서 나온다면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네, 이번 오경주 편성 구도가요. 1700m 검증받은 말들은 다소 공백이 있고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은 과연 코너 4개짜리 어떻게 경주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미지수이긴 한데 8번 금화킹덤이 장거리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말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이번 브레고리는 게이트 유불리 따지지 않고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 직전에 게이트 외곽에서 배정받았음에도 중위권 자리 잡고 3코너부터 스퍼트 아주 좋은 걸음을 보였죠. 약간의 뭐 단점이라면은 그동안 기승했던 장추열 기수가 이제 군대를 간 상황에서 문성혁 기수로 기수를 교체한 부분 대신에 감량 혜택이 있죠. 뭐 11번 1서 터너는 얼마만큼 이제 출발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직전에 발주가 좋아졌더라고요. 9번 이스트캐남도 늘어난 거리 한 발 써줄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1700m 관록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이 브레고리가 8번 금화킹덤 첫 도전에 나서는 8번 금화킹덤보다는 좀 더 중심권의 마필로 약간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전순규 조교사 조교사 스타일 자체가 신인 기수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경주 운영과 경주 전개를 함께 연구를 하고 같이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수 네임밸류보다 더 좋은 성적들을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 문성학 기수에게도 그런 점을 바라기 때문에 저도 추천해서 배제는 하지 않았는데요. 휴양이 좀 길어져 있다라는 부분과 훈련식 컨디션이 예전처럼 활기차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말은 누네스 기수가 기승을 할 때도 2등이 최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고려해 봤을 때 경주 운영과 당일 상태와의 그 면밀한 조합이 당일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기마에게 1%의 허점이라도 보인다라면은 그 말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휴양 공백 있는 말보다는 장거리에서 빛을 발할 이 8번 이 금화 킹덤을 중심으로 자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자, 이번에 당일 인기마로 부각될 말들은 이번에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과연 첫 도전에 나서는 코너 4개짜리
경주에서 인기마들은 어떠한 경주 운영을 할 것이고 최근 비록 우진했지만 요편성에서는 충분히 1700m 관록의 경주력을 보여준 마필은 어떤 말이 있을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육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1700m 4등급 12마리 경주 운영 치러지고 있고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들과 현등급에서 최근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과는 전력 양강 구도입니다. 먼저 손을 들어줄 마필들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 그중에서도 최근 루키스테이스 2번의 경주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던 10번마 글로벌 축제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1월 10일 첫 도전 루키스테이스 상대 마필과 이세마 강자들과의 경주에서도 저는 이 마필을 좀 더 강조드렸었죠. 좀 더 좋다. 레이스 흐름에서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무리한 선행을 가다 보니까 압박받고 좀 무너졌어요. 그러자 직전 경주에서는 작전을 변경을 했었죠.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하면서 종반까지 여유감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우려가 됐었던 몰에 대한 민감성 반응까지도 확실하게 입증을 해주면서 능력만은 아니라도 잠재력 우위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는데요. 1700 첫 도전을 치르고 있지만 사실상 선두권 2두 정도를 배제하곤 레이스 흐름도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주폭 자체에서 아직 한계 없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벼웠던 걸음을 유지해줬던 10번마 글로벌 축제는 저는 여기서도 강조드릴 겁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전복 캡틴과 4번마 킹포세, 7번마 룰주 이천을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2번마 전복 캡틴 같은 경우는 승급전도 바로 연투를 이어나갈 만큼 주폭의 여유가 좋았던 전력인데 이후에 두 번의 경주 자체에서는 생각보다 레이스가 좀 빨랐던 것도 있었고 운영 자체가 좀 갇혀 있었던 그 부분이 가장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700m라면 더군다나 인코스에서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 준다라면 매번 걸음을 남겨오고 있는 2번마 전복 캡틴은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4번마 킹포세와 7번마 룰주 이천은 선두권 가스 세력으로 손색이 없죠. 무거웠던 부중을 달고도 직전 선행을 성공했었던 3번 킹포세는 직전의 경주도 50m까지 버텼습니다. 딱 50m까지도 버텼는데 그거 남겨두고 덜미를 잡으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57의 부중을 달고도 보여줬던 그 강력했던 스피드와 이번 훈련 시에도 상태감은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7번 룰주 이천이 이제 4번 킹포세와의 선두권 싸움에서 어떤 전개를 펼칠지가 상당히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넘어서는 좀 편안하게 넘어서는 선행이 된다라면 좀 더 유리해질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충분히 따라가서라도 보여줄 경쟁력을 갖춘 전력이기 때문에 7번만 룰주 이천의 성장세까지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경주에서는요. 두 번의 이세마 강자급의 경주 운영에서도 좋은 탄력으로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성장세의 10번마 글로벌 축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차권 최선의 압축으로 보답을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 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거의 의견도 일치하고요. 글로벌 축제 되죠. 가능성 충분히 있죠. 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말도 아니고 킹포세와 룰즈 이천까지 모두 동의를 합니다. 9번 패스트 패션 한번 여쭤볼게요. 9번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은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항상 그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늘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안토니오 기수와의 호흡이 좋지만 뭐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겨울에 안토니오에게 52kg은 적이죠. 뭐 고문이죠, 고문. 그러니까 이 안장이 교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은 인정하겠고 임경훈 기수도 충분히 잘 타줄 수 있을 말로 보입니다. 직전 승급전에서는 당일 체중이 크게 불자 선행 강공이라도 한번 해보자. 선두 강탈 작전을 펼쳐봤는데 제 생각에는 제법 나쁘지 않은 탄력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떠한 전개도 다소화할 수 있는 9번 패스트 패션의 1700m 거리 경험, 우승 거리 어떻게 보십니까? 당일 상태가 좀 우선 관건이라고 봐요. 직전 경주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선행이라도 가보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정말 왜 저러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주를 받고 선행을 나서는 구도가 아니라 그냥 곱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무리해서 이제 무빙성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지 않았다면 좀 더 뛰어졌다. 순위 상승은 좀 더 가능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말도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마필 자체가 부정하고 이제 치료 단계 때문에 조금 주기가 좀 늘어졌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이번 경주는 선행을 못 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기 결대로만 타준다라면 좀 더 뛰어줄 모습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늘어진 주기 때문에라도 당일 상태 확인 전까지는 확신하기 좀 어렵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방송 추천 백동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강하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심마로 언급해주신 글로벌 축제부터 후창마들까지 모두 동의하고 개인적으로 좀 복병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12번 마이티 만보인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충돌하면서 출발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 해봤지만 그 전에 1700m 두 번의 경주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훈련 상태 제가 볼 때는 매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선의권에서 깜짝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12번 마이티 만보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우두에서 이제 5번째 정도로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뭐 직전은 의미가 없죠. 뭐 1200에서 발주도 늦어버렸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탔다 치더라도 1700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마이티 만보는 종반 주폭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파괴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안쪽에서 따라가는 것과 외선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것 그것은 좀 차이가 크다는 판단이라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프리로 전향하고 나서 매경주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이동화 기수니까 좀 더 의지를 보이면서 타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상태로서는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뭐 가치가 당연히 화수적인 가치가 크다라면 한번 고민을 많이 하겠는데 혹시라도 인기를 끌어준다라면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방송춘 6경주는요.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 마필이죠. 10번 글로벌 축제. 역시 뭐 코너 4개짜리 첫 도전도 무리 없이 너끈히 극복해내리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글로벌 축제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도전권들 은근히 난해한 구도로 평가를 하는데 뭐 말씀해주신 3두의 도전 세력 중에서 결판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병 전력 굳이 찾아보니까 11번 어린 왕자가 있네요. 자, 현등급 무대에서도 전개를 좀 더 앞선에서 풀어낼 때 1700m 충분한 가능성을 선보였단 말이죠. 지난 7월과 9월에 직전에는 아예 초반부터 자리도 못 잡고 완전히 의지를 꺾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11번 어린 왕자도요. 코너 4개짜리 1700m 거리에서 충분히 선두 선의권에서 제법 4등급 무대 선전을 펼쳤단 말인데 이 11번 어린 왕자 백동일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린 왕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회복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전 경주 하나만 놓고 마필을 따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직전 경주 자체에서 너무나도 변화가 좀 더뎠었죠. 무리 없었어요. 뭐 앞선에 가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내측 선입에서 따라가려고만 했었는데 코너부터 그냥 쭉쭉쭉쭉쭉 계속 밀리죠. 그만큼 마필 자체가 지금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 13주 만에 이제 뭐 상태를 점검하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훈련시 모습도 좀 베스트라고 느껴지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어차피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 따라가서 경쟁력을 표출할 수 있는 구도도 아닌 만큼 좀 더 편성과 상태를 기다려야 될 마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6경주는요. 성장세 3세마 10번 글로벌 축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1700 경험 있는 말이 입상할지 아니면 경험 없는 말 중에서도 상승세 연학할 말이 있을지 자 당일 백동일위원과 함께 하시면 그 해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력 가늠이 쉽지 않은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어떤 마필이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으로 최근에 부진 탈출의 선봉장이 될지 또한 어떤 말이 전개 유리하게 끌어내며 상태감도 좋아졌을지 여러 가지 부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 만난 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중심마 바로 안쪽에 있는 4번 See You the Down 트랙이라는 말입니다. 부계 쪽이 스피드에 치중된 스피드형 단거리 혈통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매우 좋은 유형의 말로 판단하는데 다만 이제 초반 스피드, 초반 게이트 이탈 속도나 초반 스피드 자체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입형 전개를 하는데 따라서 앞선의 어떤 경주 흐름에 많이 영향을 받는 말인데
단거리에 특히 앞선이 싸워주는 경주에 매우 강력한 유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직전 늘어난 거리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경주가 흐름이 안 맞으면서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 거리가 우선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싸울 가능성까지 매우 높은 편성으로 판단하는 만큼 직선에서 강점인 추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이번 편성에서 능력 발휘 가능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말 앞선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들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안쪽에 있는 7번 킹더로드와 외곽에 있는 11번 말리부 태양, 여기에 12번 배다리 무늬까지가 눈에 띕니다. 이 중에서 특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다들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11번 말리부 태양은 데뷔전부터 가능성 높은 모습을 이미 보여줬고 또 성장세가 눈에 띄는 훈련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승승장구 중인 7번 킹도로드 또한 최근 컨디션 매우 올라왔다라고 판단되는 12번 배다리 무닝도 이 상승세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편성 만나서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4번 시우더 다운트랙을 중심으로 위에 언급한 선행형 말들 중에서도 확실한 압축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위원님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 생각이 좀 많이 달라서 질문 드려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경마라는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도 맞지만 4번 시우드 다운 더 트랙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다 할지라도 세 번의 경주를 모두 발주 자체에서 실패했잖아요. 이번 편성 자체에서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면 또 발주를 늦어버린다라면 상대 페이스에서 중심마로 잡아가기엔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부분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시우더 다운트랙이라는 말이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이 말에 대한 잠재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의 그 잠재력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직전 경주가 맞지 않는 경주에 출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사실 출발 자체가 아주 늦발하는 고착성 늦발이나 늦발을 끼를 가진 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초반 데뷔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많이 초반 스타트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앞선에 붙진 못하겠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추입을 시우더 다운트랙이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후미에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정말 큰 경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성진 위원님의 마번을 항상 응원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응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추임 마필을 꺼내서 3번마 금수혈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발주 능력도 좀 더 나 있고 매번 최선을 다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는 주폭 자체는 금수혈 자체도 이번 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3번마 금수혈은 어떻습니까? 3번 금수야도 사실 이번 편성에서 앞선이 싸워질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잠재력의 한 수 위의 말로 판단하는 4번 시우더 다운트랙이 분명히 이번 편성에서는 직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4번 시우더 다운트랙에 짝이 될 수 있는 말은 앞선에서 버텨줄 말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U 다운 더 트랙, 자꾸 CU 더 다운 더 트랙이라 그러셔가지고 CU 다운 더 트랙 4번 CU 다운 더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애증의 말이네요. 데뷔전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재미를 보지 못해서 왜 이 말이 못 뛸까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최성진 의원은 아마 해법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외의 말, 최성진 의원이 이거 항상 추천해 주셨고 좋아하셨던 말이에요. 6번 I am your king, 이 말도 함께 추천권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CU 다운 더 트랙이 있었습니다. 6번 I'm your king은 왜 이번에 추천 안 해주시는 건가요? 백돌 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3번 금수야랑 마찬가지 이유인데 어쨌든 저는 이번 편성에서 앞선이 우르르 무너지는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선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말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버텨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4번 시우더 다운트랙을 중심마로 잡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추임마들을 추천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6번 IM Your King이나 3번 금수야 같은 경우는 현장 상태를 통해서 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후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 소지가 상당히 많은 레이스입니다. 4번 시우더 언더 트랙. 직접적으로 모래 맞자 주행이 불량한 악벽을 노출한 그분이 포착이 되는데 그렇다면 7번 킹더로드가 어찌됐든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이고 앞선에서 전기를 펼쳐낼 수 있잖아요. 일단
자, 최성진은 일단 7번 킹도로드가 전개도 앞서고 최근에 보여준 능력상 단거리에서는 이 편성 조건에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7번 킹더로드도 최근에 잘 뛰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번 편성에서 11번 말리부티안과 12번 베다리 뮤닝도 얼마든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또 경합까지도 고려해야 될 편성으로 판단하는 만큼 7번 킹더로드의 가능성까지는 인정하는데 중심마로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병들의 한두 여쭤볼게요. 1번 치프타임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숨이 쳐져 막판에 이제 추입으로 이제 응수를 하며 직전에 외곽 불리함을 3차까지 그 성과를 보였던 말입니다. 그 전 경주를 보면요. 출발 후 직선거리 가정의 1600m에서는 뒤처지지 않아요.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고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 이거 1300m 거리 1번 치프 타임도 직전처럼 자리 못 잡고 후미에서 막판 느지막한 스퍼트가 아니라 좀 더 앞선의 스퍼트가 가능하고 종반 거림이 상당히 좋은 말이잖아요. 최성진 의원님 1번 치프 타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번 치프타임 같은 경우는 사실 12월 9일 경주에서 의외로 좀 앞선에 선입권에 가담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아무래도 빠른 말 많은 편성에서 외곽 전개까지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번 치프타임도 추임력이 좋은 말인데 어쨌든 결국 저는 이번 편성에서 4번 시우더다운 트랙이라는 추임말을 중심마로 지금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버텨줄 말을 개인적으로는 후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네요. 4번 이 시유 다운 더 트랙 자신 있는 마필로 최성진 의원이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는요. 4번 시유 다운 더 트랙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한 구도이고 자, 그 어려움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추천으로 최성진 의원이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자,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7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일단 3도의 마필이 주목이 가는 가운데 은근히 흐름은 빠르게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큰 마필, 그 마필을 중심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2번 흥어오름이 9월달 경주 당시 우승할 때는 강공선행 작전으로 코스 이점을 잘 활용했단 말이죠. 승급 이후에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는 어쩔 수가 없었고 직전에 12월 23일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적극적인 선두 외선에서 응수하면서 약간 무리한 듯하면서도 종반 근성 있는 걸음으로 당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맞상대 선행마가 7번 제왕의 별로 보이는데 게이트 여건 안쪽 들어온 2번 이흥오름이 선행을 나서던 자 7번 제왕의 별에 선두자리 내주고 따라가던 내 측에서 가장 유리하게 최선두권 전개가 보장되어 있기에 2번 흥오름의 상승세는 지속되리라 평가를 합니다. 2번 흥오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7번 제왕의 별이 이 과거 개인대 저상, 개인대 염 등의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해냈고요. 자, 그야말로 스마트하게 경합을 피해서 딱 2선에서 전개 응수를 잘했습니다. 당시 1300m 2차 입상을 했는데 7번 제왕의 별도요.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2선에서 최적의 힘업의 선입전도 통하고 있는 전력인 만큼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7번 제왕의 별 여전히 연투 기대치는 높다 평가가 됩니다. 3번 라피도쿠스가 역시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에 승급전 아쉬운 3착입니다만 자 이번에 직전 경주는 상크온 로버트 다선제 경합이 길어진 가운데 아쉬운 3착이었죠. 또한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역시 출전이었는데 적정거리 1300m 출전에 안쪽 게이트 들어온 3번 라피도쿠스의 직전 3착의 아쉬움 만회할 찬스로 보이고요. 12번 브릴리 언티가 과거 2018년도 2월에 우승할 때는 선행마였죠. 선행 강공작전 우승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질주 습성에 이제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창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아쓰는 전략으로 추입마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했고요. 최근에 차츰차츰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서 직전에도 늦추입이었습니다만 종반 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남겼습니다.
막판에 혼전적 한 발이 가능한 추임마 12번 이 브릴리언트의 역습까지 기대치를 열어놓겠습니다. 결국 서울 7경주는요. 코스도 안쪽 들어왔고요. 내선 인코스 최선득권 레이스 보장된 전개 유리한 2번 흥오름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설명, 좋은 결과 이어지기를 저희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승어름도 좋아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라피드쿠스란 마필 자체가 데뷔 후 보여줬던 발주 능력이 없어서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전 1700 첫 도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번 레이스에서 어떤 전기를 펼치더라도 한 번은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라고 좀 믿고 있어서 좀 더 순위를 좀 높게 책정을 했고요. 2번마 흥얼음에 뭐 따라가는 전기에 뭐 선행 다 가능하고 7번마 재앙의 별도 골마경의 어파가 다리가 좋아지면서 최근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저는 복병으로는 1번 액톤시를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1700m에서도 중장거리에서도 꾸준한 연투를 가져갈 만큼 여유감이 있었던 전력인데 최근엔 컨디션이 조금 다운되면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다시 한번 1700 늘어난 거리 도전을 하면서 걸음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1300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인코스잖아요. 어차피 선행 마필 한 3두 정도로 눈에 차는 모습이고 초반부 스피드에서 운영이 잘 해나가고 있는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라면 최적 전개 가능한 이번 구도에서는 액톤시나 자체도 충분히 편성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1번 액톤시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제가 좀 상처받고 있는 말이에요. 1번 액톤시나 직전에도 은근히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었죠. 그런데 마필의 능력이 최근에 상승세 요인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단거리 1300m의 게이트 안쪽은 배정받았습니다만 이 선두 선입권에 걸출한 말들이 쟁쟁하게 버티고 있고 그 틈바구니를 뚫고 나오기에는 다소간 이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저도 비슷한 흐름으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흥오름이 직전 경주에는 뭐 딱히 선행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오히려 선행 말들이 많았죠. 1번 게이트 이스크라부터 만복한 등등 있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나갔었던 상황인데 이번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따라가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인코스에 1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액톤 시너가 있기 때문에 선행 나가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선행 나가서 좀 버텨주기. 그리고 3번 라피드쿠스는 뭐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자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7번 재앙의 별 역시 저는 이 말 선행마라고 보고 있고 직전 경주에도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외곽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적극적인 대시를 했었던 것이 입상까지 이끌어냈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봅니다. 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던 말들이라 벌써 장추열 기수 보고 싶은데 저는 10번 공산 여쭤볼게요. 직전에 잘 뛰었습니다. 무거운 주로에서 그것도 최외곽 게이트에서 그것도 앞말로서 상당히 좋은 걸음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가 앞선이 무너졌던 경주가 결코 아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10번 공산의 근성 어떻게 판단하셨는지요? 그래요. 가끔씩 참 깜짝 놀게 하는 마필이고 은근히 최근에 꾸준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권이 완전히 몰락할 때 또 들어오는 말도 아니에요. 선행마 강한 구도 선행마가 또 입상을 할 때 같이 파트너로도 입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2선, 3선에서의 마필들의 그 당시에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또한 그 2선이 오히려 그때는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저도 뭐 이번 흥오름이 앵간하면은 뭐 선행을 나서주면은 좀 더 신뢰성 있게 입상한 자리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 2선을 촘촘하게 에워싸고 있는 그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10번 공산이 막판에 올려붙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 역시 이번 흥오름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을 제일 높게 평가하고 있고 7번 제왕의 별과 10번 공산 같은 경우는 김재웅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6번 희망 포인트도 이번 경주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최근에 분명히 컨디션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는 좀 전개가 외곽으로 꼬였던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직전에 6번 희망 포인트가 흥오름과 같이 뛰었지만 사실 전개를 감안하면 흥오름에 못지않는 경주력이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김옥성에서 한 타이밍 빠른 선입 전개 후에 뒷신발이라면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추천 경주의 희망 포인트가 이제 과거에도 위원들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죠. 약간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듯한데 김옥성 기수가 11월 11일 날 기승에서는 오히려 초반에 서둘러서 무너진 경향이 있고 직전 경주는 자리 못 잡고 흐름 빠른 레이스 대처를 못했죠. 막판 걸음을 보였는데 레이스 흐름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지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편성 역시 선두 선입견이 강력하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6번 희망 포인트도 이 편성은 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7경주는요. 코스 2점에 선두권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된 2번 흥오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등급 마필들 또한 현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유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인 1400m 레이스입니다. 빠른 선행마 출전으로 흐름은 빠르게 진행될 듯하고요. 자,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예견됩니다.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마필 간 접전 레이스. 자,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서울 8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400m예요. 최근에 뭐 계속 1300m만 그렇게 주구장창 많아서 1400 경주가 좀 드물기는 한데 직선과 직선의 그 초반 직선 뒷직선, 아니 결승선 직선 그 싸움이 상당히 볼만한 거리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그 1400m 거리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선행을 나선 말이 결코 불리하지 않지만 그 말이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추임마에게도 항상 기회가 열려있다는 부분이죠. 자, 저는 그 중심에 6번 와일드 드래곤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이 초반에 잘 뛰어줬고 잠깐 주춤했고 성장세에서 조금 약간 주춤했었고 컨디션을 회복한 이후에는 아낄 이유 없는 강공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주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도 그래요. 의외의 말에게 뭐 지금도 함께 나오고 있는 미스터 포춘이라는 말에게 덜미를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승급전 상대치고는 제법 약하다고 볼 수 없었던 편성 속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경주 드디어 본인이 이 말들보다 승급전 상대로 강하다가 아니라 내가 해볼 만한 말들을 만났다라는 편성 강도라는 점 강조 드려볼 수 있겠고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12번 럭키루키 이 말 역시 좀 데뷔 이후에 잠시 주춤했었던 골막기로다가 잠시 주춤했었던 그 기간을 넘어선 이후에는 장거리까지 코너 4개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맞는데 이제 1700m니까 뭐 코너 4개가 맞지만 그냥 장거리라고 할게요. 장거리까지 섭렵을 하면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장거리 1700m에서는 조금 결정력이 부족하자 아예 자신 있는 단거리로 내려오게 된 거죠. 1400m라면 럭키루키는 혼전에 강한 면모와 근성이 좋다라는 그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자리 잡기만이 관건, 자리 잡은 이후에는 알아서 뛰는 유형이죠.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5번 매니블레이드 승급전입니다만 이 말 역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성장세, 이제부터 이제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부분. 2번 로드킹은 거리가 지금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죠. 직전에 이제 폐출혈의 여파가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거리를 줄여서 내려와 있습니다. 폐출혈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부담 중량 때문에 점핑 출전을 했던 것이 결국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등으로 돌아와서 거리를 줄였고 부준까지 해볼만 하다면 2번 로드킹과 호흡이 좋은 안토니오 기수가 힘한 배를 잘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우선 6번 와일드 드래곤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방송 추천 경주였습니다. 네, 김정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김정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6번 와일드 드래곤을 비롯해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김정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경주 추임마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번 킹플러키라는 말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분명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11월 18일이라도 사실 분명히 컨디션은 이미 올라와 있었다라는 판단이었는데
그 당시에 좀 6번 게이트가 최적 전개를 하는데 약간의 방해가 됐고, 하지만 직전 경주 2번 게이트로 내려와서 정말 최적 전개를 해내자 더욱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최적 선출입 전개라면 뭐 올라오지 못할 이유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1번 킹플러키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번 킹플러키는 지금 직전에 우승을 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르고 로켓을 잡기는 아르고 로켓 맞죠? 잡기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담 중량이 정말 민감한 말이에요. 56.5 이상의 부중에서는 3위 이상으로 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직전 경주 선전의 이유도 55.5 가벼워진 부담 중량 덕분이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탄력으로 스포 시의 그 훈련 시의 걸음도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부담 중량의 벽을 넘어서기까지는 힘들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그 안에서 결정이 나기를 저 역시 또 간절히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도 다 좋고, 와일드 드래곤 최근 모래 안 맞고 자리 선점하는 그 모습 자체도 여유가 있어서 저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1번마 킹플러키는 무거워서 좀 불안하다가 말씀하셨다면, 그럼 3번마 백상군주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부중도 가볍고 직전 경주 레이스 흐름에서 그 빡빡했던 레이스에서 늦은 추임력을 발휘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1400m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3번마 백산공주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상군주를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11번 해우 물어보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3번 백상군주라는 말 자체는 일단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경주 운영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유형의 말이 아닙니다. 즉 인마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력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말은 이제 추입도 되고 선입도 되는데 대신에 딱 한 구간의 힘을 제대로 딱 써줘야 되는, 그래야만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유승환 기수와의 호흡은 믿지 못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레이스 1400m 3등급 경주입니다. 6번 와일드 드래곤. 다시금 경주를 해볼게요. 빅토르 기스의 에마죠. 이번에 자, 무리 없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1번 킹플러키나 3번 백산군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이셨고, 5번 매니블레이드 물어봐야죠. 11번 해후. 자, 여기서 선행이 유력시가 됩니다. 물론 안쪽에 4번 사이버가 걸리적거리긴 한데 안쪽 게이트의 선행 강공 작전으로 1400m를 이순한 경험이 있잖아요. 직전 경주는 다소 초반 전개 약간 방해 여파도 있었고 자리를 앞선에 못 나갔죠. 게이트 외곽이지만 11번 해우가 선행에 성공해 준다라면은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요, 11번 해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것이 해우를 알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선행 일단 나가면 버텨요. 이 말이 정말 매력 있는 말인데, 문제는 이제 56.5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실패했다.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부담 중량 때문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서가 아니라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11번 해우는 다음에 조금 더 낮아진 부담 중량 때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이 8경주는요, 6번 와일드 드래곤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가장 경주 편성 중에요, 변수가 많은 레이스가 1400m입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혼란스럽게 당일 형성이 될 텐데, 혼란함 속에 빛을 발할 진주 같은 말을 정확하게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등급 무대 역시 1400m 레이스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한두의 마필이 눈에 띄고 있고요.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이번 적정거리 출전에 상태감 좋아졌고 의지 강한 말, 어떤 말들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분석 경주 부산 5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굉장히 잠재력이 눈에 띄는 말, 바로 8번 바벨 드림입니다. 도민일보배에서 최강의 이세 외산마들과
경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말입니다. 선행선입이 자유로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말입니다. 거기에 스피드까지 매우 탁월한 말. 이번 경주 앞선에 나설 말들 중에서 단연 가장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8번 바벤드림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번 예스 퍼펙트의 성장세도 눈에 띕니다. 데뷔 전에 함께 출전했던 앞서 언급드렸던 바벨드림에게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직전 경주도 역시나 압도적인 경주력 보여줬습니다. 선입 후에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번 스마트 프린스도 가변 병력으로 휴양을 다녀온 뒤에 확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11월 복귀 전에 그래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말 역시나 믿음에 부응해주고 여전히 좋은 상태 유지하는 만큼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1번 크롬 매직 같은 경우는 이 말도 이제 선행뿐 아니라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이까지 좋은 말이기 때문에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앞선 보내준 후에 차분한 인코스 선입 전개를 했을 때 뒷심발이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최적 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한 수 앞서는 8번 바벨드림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드린 말에 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하겠죠. 8번 바베들림의 능력 자체는 도민일보배에서 보여준 그 능력 자체는 의심할 이유가 없지만 저는 데뷔전에서 1600에서 능력 부진 당했던 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서 1400 늘어난 거리 실질적인 승급전인 이번 거리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중심보다는 후착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10번 스마트 프린스가 휴양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는 어필굿맨이 이끌었던 레이스입니다. 그 레이스가 정말 빨랐던 레이스였어요. 어필굿맨이 이 승급전 1600에서 다시 한번 연투를 이어나갈 만큼 빠른 레이스였고 직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스마트 프린스를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해보고 싶고요. 1번 크롬 매직까지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마필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안쪽에 있는 4번 프라임 레이스라는 전력이에요. 이제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종반 선입 이후에 한 발 자체는 매번 인상을 남길 만큼 안정감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직전 경주도 1600m에 도전을 해서 외선에서 발주는 분명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좋았던 와중에서도 의도성, 제어성 말면을 펼치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빨랐던 레이스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좀 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병합 훈련과 훈련지 성과가 좋았던 서머 프라임 레이스도 같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기대치가 참 컸던 말이고 데뷔 초에 승승장구했던 말인데 한번 휴양 복귀 후에 공백을 가진 이후에 복귀한 후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등급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다만 현등급에서 좀 확실한 경쟁력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번 편성에 나설 말들이 제가 판단할 땐 굉장히 프라임 레이스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강한 편성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앞선에서 나설 말들의 스피드, 그 다음에 역전을 노릴 말들, 특히나 백돌 위원께서 중심마로 강조해 주신 스마트 프리스 같은 말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프라임 레이스에 지금 특별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변화가 포착된 뒤에야 이런 편성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최성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순서만 차이만 있을 뿐 추천 마번 자체가 같아요. 특히 8번 바벨드림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백동일 위원의 설명처럼 데뷔전 1600m 실격의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데뷔전을 1600m를 선택하는 말이 흔치가 않습니다. 즉 그만큼 거리가 길수록 유리할 것이다라는 마방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지금 1400m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바벨드림 입장에서는 이제 힘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나은 능력치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1번 크롬 매직과 10번 스마트 프린스는 백동희 위원이 설명을 훨씬 더 잘해주신 것 같고요. 11번 예스 퍼펙트까지 저도 최성진 위원과 함께 궤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데뷔전 치르고 정말 이전 만에 황골탈퇴한 면모 보였던 8번 바벨드림은 대상 경주까지 입상할 정도로 이제는 출중한 경쟁력을 겸비한 말이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너끈히 입상한 자리는 지켜내지 않을까. 8번 바벨드림 동의하는 바이고요. 1번 크롬 매직도 직전 1200거리 흐름 빠른 레이스 외선 적극적 선입전 펼치면서도 입상. 이번에 1번 게이트. 거리는 늘었습니다만 충분히 늘어난 거리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1번 크롬 매직 당연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기 7번 US맨이 있습니다. 편성에 따라 기복은 보입니다만 흐름 빠른 레이스의 12월 7일 날 1200m 거리 종반 월등한 결정력을 보이며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는 빠른 흐름에 다소 느슨한 대처 운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막판의 끝걸음 여력 충분히 보였어요. 이번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서 이 7번 US맨이 막판 한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느린 거리가 유리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요 7번 US맨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7번 US맨 선입후의 뒷심이 매우 좋은 말이기 때문에 뭐 이번 편성상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는데 무난한 전개를 해냈음에도 좀 밋밋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변화가 포착된 뒤에 추천드릴 말로 판단합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 다시금 이어가리라 예측이 됩니다. 8번 바벨 드림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올 시즌 첫 번째 대선 경주입니다. 세계일보배 대선 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3세 이상 국산마들 능력 1등급 마필 대거 출전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요일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순말에게는 57회 부중, 암말에게는 55회 부중, 대다수 1등급 말들이 출전을 했고요. 그동안 장거리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도 있고 작년도 동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말도 눈에 띄네요. 과연 이 빠른 흐름의 하이페이스 단거리 1등급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새해 첫 대상 경기로 치러지고 있는 세계 일보배 대상 경주는 백동일이 풀어보겠습니다. 1200m 최단거리 세계 일보배는 항시 그래왔었고 단거리 자체이다 보니까 초반부 경합도 상당히 심했던 좀 치열하게 다퉜던 운영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단거리 선행 마필로서는 올웨이즈 위너가 한번 선행을 가서 버텼던 경주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의 경주들은 대체적으로 선두권이 싸우면서 그 밑에 있었던 선취군의 마필드 선이 이어졌던 경주들이 훨씬 더 많았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편성도 선행 마필이 많지만 선두권 경합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정리가 돼 있는 구도는 아니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꾸준한 전력을 보여주는 온마 마스크가 여기서도 선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별정 A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고 앞말은 55, 순말은 57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부중 조건이라면 더욱더 능력을 발휘해 오만 마스크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작년 3세마 시절 스포츠 서울배 우승을 필두로 해서 컵말 더비까지 4위, 2위 국산 마필 우선 서울 마필로서는 능력 자체를 입증해줬던 모습이었고 직전에 1등급 첫 도전도 매끈하게 능력을 입증했어요. 사실 직전에도 저는 마스크를 가지고서 장산 파워에 함께 인사를 드렸지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일 체중이 18kg나 빠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될까 했지만 역시 믿음에 부합해주면서 좋은 능력을 펼쳐줬었고 이제는 예전에 좀 모래 반응 그런 부분들까지도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으로 갇힌 정도에 뚫어놨던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페이스에 좀 더 유리한 오마 마스크는 좀 더 강조드려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순위 도전권에서 7번마 천지스톰, 10번마 시티스타, 9번마 울트라 로켓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7번마 천지스톰과 10번마 시티스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마주협회 장배 2위, 18년도 1위 차지할 만큼 번갈아 가면서 능력을 표출할 만큼 단거리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능력 마필이기도 합니다. 천지스톤 같은 경우에는 휴양 이후에 뭐 최근에 부산권역시장배에서 선전 이후 조금 고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연이은 대상 경기에서 고전을 하고 직전에 무거운 부중에 신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내려온 1200 거리 자체에서는 어떤 전개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성의 모습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0번만 시티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양 이후에 첫 1등급 복귀전 자체에서는 아예 늑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었고 직전에 국제신문배에서는 그래도 6위권까지 차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던 만큼 선취입 다 가능한 싶으면 시티스타의 기본 능력도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 틈새를 끼워낼 수 있는 마필로서는 9번 울트라 로켓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울트라 로켓이란 마필 자체도 단거리에서 좀 약간 밀린 좀 처진 선입권의 전기를 펼쳤을 때 파괴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전력이에요. 오랜만에 줄어든 거리를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상대 자체에서는 힘 자체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준비를 해왔던 모습인 만큼 9번마 울트라 로켓의 막판 역습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첫
첫 대회, 올해 첫 대회를 일궈지고 있는 세계일법의 대상 경주에서는요. 기본 능력 자체에서 같은 조건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5번마 마스크를 좀 더 강조드리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는 구도입니다. 네, 세계일법의 대상 경주 백동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마스크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마스크가 글쎄요, 제가 계속 이렇게 그 삼관경주 출전하고 1400m 출전하는 모습을 봐서 그럴까요? 오히려 1200이 마스크가 되게 너무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하지만 무시는 안 합니다. 이 마스크라는 말도 순간 스피드가 정말 탁월하다는 사실 인정하기 때문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우승마저 7번 천지스톰 부담 중량 경험해봤고 거리 경험해봤고 거리에서 우승 경험까지 있습니다. 연초에 잘 뛰죠. 또 천지스톰. 그리고 지난해 코리아컵이 너무 아쉬웠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경주 딛고 다시 살아나는 컨디션 기대해 보겠습니다. 7번 천지스톰 자유전 게이점 기대하겠고 5번 마스크와 함께 저는 1번 신의 명령은 한번 여쭤볼게요. 10번 시티스타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1번 신의 명령이 안말이기는 해도 정말 순말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승기수 임기원 기수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겠고요. 선행까지 나서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1번 신의 명령을 추천을 안 해주실까요? 아쉬운데. 신의 명령까지는 선두권 전력 중에서는 인정은 해요. 근데 저도 이제 5번째로, 이제 4번째로 놔야 될까, 5번째로 놔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저는 선행권보다는 선취권을 좀 선택을 한 거죠. 신의 명령이 17년도 12월 달일 거예요. 이제 평창 올림픽 이제 특별 경주에서 마스크를 이겼습니다. 그때는 근데 당일 주류가 상당히 가벼웠던 주류였기 선행을 가서 성공했던 구도였는데 이번 경주에서 신의 명령이 앞선에 나간다 할지라도 압박은 분명히 있어요. 골드뮤직부터 시작을 해서 큐피드 레이디도 워낙 빠르고요. 강성대국은 뭐 그렇지 않다 하겠지만 선두권에서 편안하게 나설 수 있는 구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압박받는 운영에서는 오히려 선의권, 선취권에 있는 마필을 높게 평가한 만큼 신의 명령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전개 조건을 판단했을 때 좀 순위를 내려놨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구도를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급해주신 말들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심마 마스크에 대한 생각부터.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이 언급해 주셨듯이 경합이 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추인 말에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4번 강성대국도 그런 편성이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달 경주부터 직전 경주까지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다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너무 넘쳤는지 추입이 아니라 너무 서두르면서 선의권 외곽에 그냥 붙어버리는 하지만 결국엔 막판에 좀 무뎌졌습니다. 뭐 이번 경주 차분한 전개 후에 직선에서 힘을 몰아쓴다면 취입할 수 있는 말 중에 4번 강성대국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고 평가를 해요. 우선은 강성대국이 직전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선 마필 2마리 나가고 뒷 마필들은 약한 상태 구도에서 이제 3위권이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마스크 그리고 천지스톰, 울트라로켓, 시티스와 이제 개별적인 능력 평가를 해봤을 때도 우위점을 가졌다는 점을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중 조건까지 같은 이 조건에서 강성대국이 제가 설명드린 마필 이긴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편성이라서 강성대국은 좀 지켜보는 마필을 평가합니다. 네, 떡도 먹어보는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래도 대상경주를 해서 입상을 했던 그 대상경주에서 전력을 제대로 보여줬던 말 일단 삼두가 눈에 띕니다. 공교롭게도 작년도 세계일보에 2착을 했던 10번 시티스타. 그 당시 세계일보 3착은 7번 천지스톰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경주 마주협회장배에서는 순위가 바뀌었죠. 당시 천지스톰이 우승을 했고 10번 시티스타가 2착. 5번 마스크도 3세마 시절 아주 절정의 경주 능력을 보이며 직전에 1등급 무대에서도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저는 10번 시티스타가 자 공백 이후에 최근에 2차례 경주 동백전은 늦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직전 경주는 국제신문배 부산원정 경주에서도 점프하며 출발 발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외곽으로 무리한 무빙 선입 작전을 펼쳤죠. 딱 무너지는 공식이었는데 정상적인 발주 이후에 막판에 한발 박빙의 승부에서는 10번 시스타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형국입니다. 7번 천지 스톰은
역시 뭐 단거리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작년도 동도의 3차 마주오페 장배 2차 우승을 했던 말이죠. 오원 마스크. 여기에 어쨌든 앞선을 지배할 수 있는 말이 안쪽에 1번 신의 명령, 3번 큐피드 레이디에다가 12번 가속 불패가 있습니다. 12번 가속 불패는 직전 경주 트레이너컵 경주에서 당시 반투브 늦바라고 긴 구간 경합을 하면서도 1200m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어찌됐든 앞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합 선두 레이스를 직전에 이겨냈던 12번 가속 불패, 이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전 어찌됐든 가속 불패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안 나온다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안쪽에는 신의 명령이라든가 골드미즈, 큐피드 레이드가 어찌됐든 선두권에 나서려고 노력을 할 거고 가속 불패가 그 마필을 넘어서는 선행은 저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서는 순간 마필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따라간다라고 할지라도 레이스 주도권을 갖고 뛰었던 가속 불패가 레이스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그 선입권에 있는 마필의 압박을 버텨내면서 저는 전개를 그려봤을 때 가속 불패가 지금 최외곽으로 나와 있는 이번 구도가 입상권을 차지하기에는 모든 조건에 좀 불리함을 좀 느꼈던 경주였습니다. 네, 올 시즌 첫 번째 대상 경주 세계일보배 서울 구경주는요. 어느 정도 능력마의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5번 마스크, 7번 천지스톰, 10번 시티스타. 일단 삼각편대의 마필 강주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무대 18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후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부산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최근에 꾸준한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도 있지만 돌아온 장고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안쪽에서 3번 캐치 나인이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1800거리였고 당시 내치 기대며 출발을 했고요. 2선 자리에서 다소 끌리며 힘 소진을 많았던 경주 운영 속의 막판에 한 번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다시금 게이트 안쪽 배정받았고 여타 외곽의 마필들 4번 히든 챔프나 10번 블루 플레이그가 있지만 초반에 적극적으로 초반 전개를 풀어간다면 3번 캐치 나인이 선두 장악에도 가능하겠고 내선에서 인코스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말로 평가가 됩니다. 3번 캐치9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외곽 12번 컬업 더 가드가 직전 경주 블루 플레이그가 이끄는 페이스를 너끈히 극복해내고 종반 결정력의 우위를 바탕 동거리를 우승했던 전력입니다. 게이트 유볼리에 상관없는 마필이고 이번에도 종반 한 발의 월등한 결정력 기대치가 있는 12번 컬업 더 가드 연투 기대치가 높겠고요. 여기에 돌아온 장구죠. 7번 아메리칸 파워입니다. 과거 19조 소속이었을 때 2017년도에 캐럿 컴마일 코리안 더비 3착을 했던 19조의 기대주였죠. 이후에 부진 19조에서 작년 9월 10일에 10조로 마방 이적했고요. 공백 이후 직전 12월 14일 경주 분명 회복사의 전력을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당시 반템포 늦발하면서도 뒤측선에서 격차 좁히면서 막판까지 꾸준하게 뛰는 힘을 보였습니다. 마방 이적 이후에 이제는 공백 이후 뚜렷하게 재컨디션 찾아가고 능력 보이고 있는 7번 아메리칸 파워 이번에 타이밍으로 평가가 되고요. 10번 블루 플래그가 역시 안말 대상 경주에서는 끝없는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직전 일반 편성에서는 역시 초반 선행을 받아내자 능력을 100% 발휘했던 말이죠.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10번 블루 플래그가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말로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는요. 코스 2점에 전개를 내선에서 가장 유력하게 펼쳐내고 장거리까지 섭렵할 수 있는 말이죠. 3번 캐치9을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 역시도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개를 잘 풀어주신 것 같고요. 여타의 마필들 그 안은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가서 경합이 일어날까봐 그 부분만 걱정이 되지
능력과 전개 운영에서는 그 마필안에서 끝나야 되는 게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유일하게 만에 하나 이제 선두권이 조금이라도 경합이 일어난다라면 그 틈에서 가장 유리한 주폭을 풀어낼 수 있는 마필로서는 이번만 나가신다밖에는 전 눈에 띄지 않네요. 직전 2000m 자체에서는 초반에 약간의 뭐 충돌도 있었고 거리가 맞지 않아서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최적에서 흐름을 따라갔을 때 상대와의 경합을 역용할 수 있는 기본 주폭을 가진 나가신다라면 틈새 이용할 수 있는 복병 세력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은 나가신다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이번에 뭐 서둘러서 타준다라면은 1800m 코너에서 출발하는 레이스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보여준 전력상 어떤 그 질축성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경마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프랑스와 기수의 기승 다소간 이번 나가신다는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캐치나인과 코럽더가드의 그 조합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블루플래그는 일단 뭐 글쎄요, 코럽더가드가 블루플래그가 이끌었던 그 하이페이스를 넘어선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블루플래그니까 그나마 선행 나가서 버틴 거고 캐치나인이 이끄는 레이스라고 한다면 코르트가드가 불리한 것도 아니고 뭐 더 오히려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9번 백두정기죠. 지금 축으로 잡아주신 가장 우선순위에 둬주신 캐치나인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1600m였긴 했지만 1800m 거리 경험 없다고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고요. 컨디션을 회복을 해 나가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력이고 이 말도 마체 대비 정말 강단이 좋은 말이죠. 선입권에서의 응수력이 정말 끝내주게 그 매력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너무 빠른 레이스, 파샤라든가 킹오브 물로리의 너무 빠른 레이스를 만나면서 좀 당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해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 말들 빠른 선행 말들이 앞말들이라서 9번 백두정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작년 9월 30일 날 캐치나인을 이겼다라는 부분 저도 뜨끔하네요. 근데 뭐 1%의 어떤 이 단점이라도 보인다라면은 저는 옆편성에서 좀 아래 순위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 1%의 단점이라면은 이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코너 2개짜리 레이스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경주의 능력 또한 직전 경주에서도 어떤 부진 탈출의 징후가 이제 포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당일 컨디션 체크는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능력 보여줄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9번 백두정기는 보류하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이번 추천 경주에서 언급해주신 4마리 MR 3번 캐치나인과 아메리칸 파워 여기에 블루플래그 코럽더가드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강하게 응원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병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 안쪽에 있는 1번 베이킹주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말이 중장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이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 후에 좀 출전했던 경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상태도 참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선입전개 후에 뒷신발이 좋은 1번 베이킹즈 최적 게이트 이점까지 살린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출전하는 모든 마필에게 가능성은 부여하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능력 편차의 서열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편성 강해 보입니다. 차후나 차차후에 컨디션 올라오고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1번 베이킹즈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는요. 코스 2점에 전개도 매우 유리해졌죠. 직전 통안의 3차게 아쉬운 만엘 3번 캐치나인을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장거리 이미 섭렵을 한 마필도 있습니다만 최근 약간의 좀 착승권에 아쉬운 부진한 말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분명 보여줄 거라면 있는데 최근에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말 이번에 과연 타이밍이 도래했는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말은 6번 메갈리오스입니다. 직전 선행을 나선 말을 선행을 이제 강탈하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혼자 너무 앞서가면서 오버페이스성 경주를 펼치고 결국 막판에 무뎌졌는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외곽에 있는 12번 매지컬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말도 거리 경험이 처음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만큼은 앞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차분한 경합 없는 전개를 펼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6번 메갈리오스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번 매지컬 초이스 역시나 언급드린 대로 초반 스피드가 매우 좋은 말입니다. 늘어난 거리에 대한 검증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보여준 능력상 극복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전개 유리한 12번 매지컬 초이스도 앞선 버티기 가능성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1번 플라이미닝도 위 언급한 두 마리를 제외하면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난 만큼 이번 경주에서 최적 선입 전개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고 안쪽에 있는 3번 롱에이가 이번 편성에서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초반 스피드가 우선 확실히 살아난 모습. 직전 경주는 앞선이 동반 몰락하는 그런 경주에서 아쉽게 좀 무뎌진 감이 있습니다. 상태 매우 올라온 만큼 이번 경주 선입권에서 깜짝 버티기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중장거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고 편성까지 유리한 6번 메갈리오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앞선 버티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정리가 필요한 구도겠죠. 저는 1번 플라이미니란 마필 자체가 데뷔 초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끌리는 악벽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쉬웠었는데 거세하고 최근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이번 코스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했고요. 6번 메갈리오스란 마필 자체는 정말 변화가 좀 힘들었었죠. 모래 맞으면 안 뛰었었고 운영도 정말 스피드가 안 나와서 고생했던 마필이 참고 가면서도 그 운영을 해주고 이제는 선행까지 나설 수 있을 만큼 변화는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발바꿈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기본 주폭이 너무 좋은 외곽 12번 매지컬 초이스까지 동의하고요. 저는 복병권의 마필 중에서는 이 마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11번 축하입니다. 기대 막벽이 좀 보여지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는데 최근에 공백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추위권의 습성을 띄었지만 축하는 원래 선행권의 스피드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력이죠.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 차분히 참고 타다가 종반 이후에 이제 기대는 것을 문선혁 기수가 잘 잡아주면서 중간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빼주면서 추임력까지 발휘하면서 또한 변화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지금 레이스에서 최성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른 마필이 많지 않잖아요. 축하도 선두권 가담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선입권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힘도 발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문선혁 기수의 연속 기승 오히려 좀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경주는 어떤 전개에 의해서 경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백돌 위원께서 6번 11번 축하 예전에는 분명히 초반 스피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하지만 어쨌든 선취입 전개를 구사하고 있는 말로 판단하고 이번 경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는 그런데 앞선이 좀 무뎌지면서 추임마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의 경주 에서 올라왔던 경주였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읽고 있는 구도 앞선에서 경합이 없이 앞선 말들이 굉장히 전개를 유리하게 펼칠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하는 만큼 11번 축하는 추입형 전개라면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위원의 판단이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추임말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번 경주만큼은 앞선 공략을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6번 메갈리오스나 1번 플라잉 뮤닝 여기에 3번 롱웨이까지 저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선에서 경합이 일어나는 그림은 저도 아니에요. 6번 메갈리오스는 분명히 뭐 선행도 되지만 선입형으로다가 더 안정적인 전개 1번 플라잉 뮤닝 같은 경우에도 인코스 선입으로 응수할 것이고요. 3번 롱웨이는 직전 경주에는 제가 또 당황했어요. 거기서 1번이 왜 나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구름 손짓대가 더 오랜 기간을 버텼으니까 롱웨이가 잘못한 것이긴 한데 이번에 인코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롱웨이의 선행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주고 있고 매지컬 초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따라가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라가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하고 저는 아이의 추임마 10번 왕의 대로 항상 최성진 위원님 굉장히 MR로다가 추천 자주 해주셨단 말이거든요. 이번에는 왜 추천을 안 해주시죠? 분명히 저는 추입도 된다고 보는데. 언급 드렸듯이 저는 이번 편성은 김정우 위원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추임마가 굉장히 쉽지 않은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번 왕의대로도 결국엔 추입형 전개를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말은 요즘에 계속 좀 무빙성 전개를 하면서 외곽 전개 후에 막판에 심소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더군다나 앞선에서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편성을 만났을 때 추천을 드릴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거리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과연 앞선에서 결판이 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시가 됩니다. 6번 메갈리오스는 그래도 인적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고 12번 매지컬 초이스가 과연 최외곽 게이트 물론 앞선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코너 4개짜리 첫 도전 1800m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임마에게 관심이 갑니다. 뭐 10번 왕의대로도 빠른 스퍼트 타이밍이라면은 충분히 앞선 선두권 마필을 제쳐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8번 레전드 킹이 있죠. 활마겸 그리고 발급질병 등으로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단거리 출전에 당시 내측에서 정상적인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태 마필들에게 좀 약간 진로 방해를 받은 여파고 심각한 방해는 아니었어도 정상 추진이 어려웠다라는 레포트를 읽어봤는데 이 8번 레전드 킹이 정상적이 들어왔고요. 단거리보단 중장거리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의 마필로 보입니다. 장거리 옆 8번 레전드 킹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레전드 킹이 중장거리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총 3번의 중장거리 경주에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습니다. 추임력은 좋은데 예전에 이제 그래서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타이밍을 좀 빠른 추입을 구사했는데 그때는 또 막판에 무뎌지면서 또 입상을 실패하는 모습. 결국엔 자력 입상이 좀 쉽지 않은 추임마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이 무너지면서 어부지를 얻을 수 있는 구도가 아닌 만큼 다음에 좋은 편성을 만났을 때 추천드릴 말로 판단합니다. 네, 10경주는요. 직전에 통원의 3차기 아쉬움을 충분히 만날 듯합니다. 전개도 선두권에서 가능하겠죠. 6번 메갈리오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일요일의 마지막, 1월의 마지막 라스트 경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 2등급 무대입니다.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혼전 레이스로 보이고 있고요. 항상 이변 소지가 많은 1400m죠. 자, 1월 라스트 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이번 경주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선행마가 어디까지 버티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버티든 그 말을 가드해서 갈 수 있는 말, 그 말과 사정권 안에서 계속해서 응수해 갈 수 있는 말. 가장 유리해지는 말은 6번 글로벌 캡틴이라는 판단입니다. 능력마저 글로벌 캡틴은 처음에 가온퀸을 이길 때만 해도 가온퀸이 전개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본인이 내가 능력마여서 그랬어요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내죠. 연속 승급전 부담 없습니다. 상대마들 2등급이라서 강해졌죠. 하지만 상대마들 역시 기복을 보이면서 성장을 해왔었다는 부분과 글로벌 캡틴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전개의 자유,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그 자유 이점까지 살려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응수력 6번 글로벌 캡틴의 선정 가능성을 가장 높이 사겠고요. 1400m 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어쩌면 말이 아니라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빅토르 기수가 1400m를 상당히 잘 타요. 8번 마리브 루페가 1300m에서 성적이 또 유달리 좋은 유형이기도 하고요. 직전 승급전에서도 바로 이 우승을 차지할 만큼 압박은 있었습니다만 이 말이 우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은 하긴 힘들었었던 편성 구도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 번 더 연투 기대치를 높여볼 필요가 있겠고요. 선행 강공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말은 7번 울트라 펀치 그리고 2번 땡큐 찰리로 보입니다. 2번 땡큐 찰리는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버틸지 장담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7번 울트라 펀치는 선행 시에는 훨씬 더 걸음이 나와준다라는 부분 때문에 7번 울트라 펀치의 선행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정희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중심마에 대한 생각 동일합니다. 6번 글로벌 캡틴의 잠재력 아직도 보여줄 모습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2번 땡큐 찰리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버틸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후착 마중에는 강조드리고 싶고 8번 말리부 불패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더욱더 높은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복병으로는 4번 페나코바 정도가 지금 눈에 띕니다. 2등급에서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은 이제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선입 전개를 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서 있는 말 두 마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복병으로 판단되는데 4번 페나코바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4번 페나코바가 2등급에서 꾸준하게 순위권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이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한번 딱 상승세가 꺾인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람들이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꼭 진로가 막히는데요. 말이 알아서 진로가 막혀요. 이런 유형의 말은 정말 안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결정타 한번 딱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무리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응원할 경주로 판단이 되네요. 6번 글로벌 캡틴은 한계가 없죠. 너무 설명 잘 해주셨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지금까지 3번의 경주를 뛰면서 단 한 번도 무례를 맞지 않은 운영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그런 전개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행권 2두 빼고는 자리 잡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인정하고 싶고요. 8번마 말리부 불패, 안쪽 2번마 땡큐 찰리 말씀드려보고 싶고 저는 12번마 글로벌 라인도 한번 이번 경주에서 가능성이 있게 좀 평가를 합니다. 선두권 외선에서 전개를 펼쳐야만 했던 글로벌 라인이 직전 경주에서는 이 코스에서 아예 조금씩 처진 선취입 전개를 펼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외곽에서 다시 한번 그런 차분한 좀 처진 전개 이후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라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전개의 다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어서 충분히 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섭죠. 글로벌 라인 정말 무섭죠. 이게 작년 2018년도의 마지막 경주였죠. 마지막 경주였고 그해 첫 경주 2018년에 첫 승을 얻었던 기수가 이혁 기수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초반에 딱 계속 초반에 밀리는 모습 보고 망했나 보다. 그래서 너무 살떨렸어요. 응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기어에 올라오는 그 저력, 이제는 모래를 잘 맞는다라는 부분이 정말 강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당시 흐름보다는 지금이 훨씬 빠를 겁니다. 글로벌 캡틴이나 땡큐 찰리나 울트라 펀치 등이 이끄는 레이스를 말리부 불패와의 그 추임력 싸움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예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외곽이라 불리하고 추입을 하자니 추임력 면에서도 좀 밀리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말이라서 당일 상태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혁 기수 12번 글로벌 라인. 자, 이혁 기수가 상당히 질주성의 변경을 잘 시키는 정말 도서 같은 기수로 보여요. 직전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기뻐했던 말 중에 하나가 12번 글로벌 라인입니다. 진정한 능력만은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은 6번 글로벌 캡틴이죠. 1400m 첫 도전에서도 자신의 우월감을 충분히 발현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여기 2번 땡큐 찰리는 초반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선두 장악에 나서는가가 관건이 되겠고 3번 파크삭스가 1400m는 그래도 뛰어줄 전력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승급 전에 감량 혜택도 있어 보입니다. 액면적인 그 경주 여건은 나빠 보이지 않은데 김지영 의원요 3번 파크삭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에 나서야죠. 파크삭스도. 그래서 가장 전개상으로는 가장 껄끄럽게 느껴지는 말 중에 하나가 3번 파크삭스예요. 이 말이 재밌는 거는 부담 중량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만 다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딱 튼튼하게 성장을 해왔었던 유형이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본 기만으로 이만큼 성장을 해왔다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앞선을 공략을 하고 모래를 덜 맞는 전개여야지 2등급에서는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승급전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자,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진정한 능력마저 이번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하게 보여줄 겁니다. 6번 글로벌 캡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1월의 마지막 일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점이 되면요, 개인적으로 정말 당일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이요, 자,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당일에도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앞으로도 일신을 울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설 연휴 명절 휴장 전 마지막 경마 2월 첫째 주 경마 시행이 되는데 더욱더 알트론 같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